자, 피벗 테이블 리스트로 가겠습니다. 자, 저희들 교재는 150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150페이지. 피벗 테이블 리스트에서 다음 제사에 따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피벗 테이블 원본으로 주소록 XLXX. 자, 우리는 기존에 있던 엑셀 파일 안에 있던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파일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엑셀 파일이면 지금 발명이. 그래서 요건 이제 가져오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방금처럼 엑세스 파일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지어서 이해하시고 어떤 파일의 형태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시간 관계상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세 번씩 보여드릴 수 없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엑세스 파일을 가져와서 피벗 테이블. 자, 반 테이블을 파일의 반 테이블, 즉, 어, 데이터 등 시트 이름 중에 아마 반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사용하여 데이터의 첫 행의 열머리글 씀. 열머리글이라는 거, 저 표현은 그 중복 항목 제거나 할 때, 그 다음에 정렬이라는 기능 적용할 때 저 용어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필드명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금 하셨던 요 방식으로 합니다. 삽입의 피벗 테이블의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올 거냐고 밑에 여기 보이세요?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그래서 그냥 파일을 통째로 가져오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방법으로. 엑셀이 되든 엑세스가 되든 뭐 텍스트 파일이 되든. 근데 아까 엑세스 같은 경우는 일부분만 가져온다 그랬거든요. 문제임이. 그래서 이제 방법을 달리한 거고 그냥 외부 데이터, 외부 파일을 원본 사용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의 정확한 특정 필드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다음 그래서 연결 선택해서 파일을 불러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연결은 여기 없습니다. 연결되면 연결 이름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건데 그건 뭐 없다고 생각하고요.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더 찾아보기. 이제 파일을 찾으러 간다고요. 그래서 문서에 우리 수업 폴더 안에 가셔서 그만 읽어. 1권 스프레드시트 이론. 자, 주소록 엑셀 액세스 파일. 그리고 더블 클릭이나 선택 열기. 그러면 이게 뭐 반 달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반이라고 했어요. 반. 그러니까 테이블 선택인데 데이터 덩어리의 이름이 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마 이거는 뭐 엑셀 파일이니까 CT 이름이 될 거고요. 반 선택. 그 밑에 데이터 아래에 데이터의 첫 행이 일머리글 포함 보이세요? 이거 이제 필드명을 의미하겠죠. 테이블이니까 데이터 덩어리. 데이터베이스니까. 확인. 그럼 연결 이름이 하나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딴 이야기 없네. 나중에 나오면 내가 추가해서 그다음에 기존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 그림을 참조해 설정하고 자 필드 배치 상태로 있죠. 그림을 보고 하시고 자 그다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시작 위치를 이야기한다 했죠. 위치. 그럼 시작 위치 기존 워크시트입니다. 기존 워크시트에 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어디죠? B3셀이죠. 여기 교차되는 이 부분 여기입니다. B3셀.
그러면 기존 워커시트 입력란, 위치 입력란에 커서 넣으시고 B3셀 클릭 확인하시고 그다음 확인 그리고 배치. 자, 그림을 보시고 자, 이제 그림 보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앞에 보세요. 그 주어진 그림에 여기가 숫자 값이 나와 있잖아요. 이 요약값이에요. 요약값 기준으로 왼쪽, 위쪽 이렇게 봅니다. 왼쪽 위요약값, 왼쪽 행, 위쪽 열입니다. 그럼 여기 필드명이 이렇게 아마 거의 대부분 웬만한 문제는 열의 9번 다 필드명이 이렇게 보입니다. 필드명이 나오도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닌 경우는 거의 드물 겁니다. 그래서 필드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고 판단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학년 반 성별 필드명이 보이죠? 학년 반 성명 필드명 보이시죠? 저만 안 보여요. 학년, 행, 반, 행, 열은, 성별, 열, 값에는. 자, 값 영역에는 어떤 필드가 들어가냐고요? 자, 앞에 보세요. 값은 요약값이기 때문에 뭐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평균 출석수 필드 보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배치. 그리고 합계가 아니라 평균, 값 필드 설정. 평균 값으로 변경. 자, 그런데 그 옆에 학생 수라는 게 있군요. 학생 수라는 필드명이 있어요. 네? 그림에, 자, 앞에 보세요. 그림에 학생 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필드명이라고 이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값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 실제 필드 이름에 학생 수라는 게 있냐고요? 없죠? 없으면 배치 못합니다. 요건 아마 문제 어딘가에서 처리하라는 문구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없으면 배치 못한다. 일단 요대로 두시고 다음 내용 진행합니다. 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을 표시하시오. 겉으로 드러날 모습이죠. 디자인의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 이렇게 이제 맞춰져 가고 있나요? 자, 그 다음 출석수 필드를 표시 형식 값 필드 설정의 셀스식 숫자 범주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진행하시오. 자, 그러면 필드가 작업의 필드가 활성 필드 출석수인 거 확인하시고 해당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클릭 표시 형식 숫자 범주 그림과 알아서 그림을 보고 알아서 그림에 소수점 자릿수 없어 보이고요.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명백하지 않군요. 뭐 있든 없든 명백하지 않으니까 체크하시면 안 되고 확인 확인. 음. 네. 자, 그다음 이런 필드를 개수로 계산한 후, 자, 요게 뭐냐면 이런 필드를 개수로 계산한다는 건 이건 값 영역에 배치한다는 겁니다. 뭘? 이런 필드를 여기에 요렇게. 그러면 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숫자 값이 이렇게 개수 값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확인하셨어요? 한 다음에 학생 수라는 이름. 자,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뭐 학계 뭐뭐뭐 평균 뭐뭐뭐 개수 뭐뭐뭐라고 하는 필드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구조는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자, 그래서 개수 이름이라는 활성 필드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다음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여기 들어가시면 뭐가 있냐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용자 지정 이름이라는 문구 보이세요? 그거? 그거? 기본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이거 내가 이름을 내 임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학생수 이렇게 학생수 그리고 확인 학생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죠. 자, 그다음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 합의 필드 설정을 자 앞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만 이게 지금 어쨌든 요 구조 자체에서는 이게 원본이거든. 이 원본 그러니까 뭐에 대한 1학년에 대한 데이터라고 이게 전체가 이에 대한 뭡니까 소개 2학년 전체에 대한 소개 3학년 전체에 대한 소개 이해되세요? 그럼 요게 뭡니까 부분 합의라는 이야기죠.
이 구조가. 밑에 있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게 뭡니까? 총합계, 총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표시라고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기능은 아마 디자인 탭에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레이아웃 부분합 여기 있네요. 이렇게. 부분합 표시 하나. 부분합을 하단에 표시. 부분합을 상단에 표시. 그럼 문제에서 하단의 부분합을 표시하시오. 그룹 하단에 부분합 표시. 그러니까 1학년 그룹, 2학년 그룹, 3학년 그룹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테이블 밝게 군가요? 밝게 구로 설정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죠. 그러면 스타일이니까 모양새를 이야기하는 거죠. 디자인 탭에 자세히 다니면 밝게 구 목록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다음에 학대 축소 단추라는 게 앞에 보세요. 이렇게 그룹이 지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필드가 2개 이상 이렇게 배치가 되어졌을 때 이런 표식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그 부분합할 때도 제가 이 단추를 한번 앞쪽에 행머리 걸 앞쪽에 단추를 한번 윤곽에서 눌러보셨는데 이게 학대 축소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내용을 펼쳐놓고 이렇게 됐어요? 자, 요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긴 한데 요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 분석에 있습니다. 요 기능은. 예, 그래서 표시에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거 표시하겠다, 숨기겠다. 지금 숨겨야 되겠죠? 체크 이제. 그다음 2학년 자비반. 자, 2학년 여기죠. 자비반 여기죠. 남학생 자료. 자, 남학생의 자료는 요걸 이야기하죠. 요거. 자, 그러면 이 자료가 2학년 자비반 남학생 자료인데, 자, 그럼 그중 하나만 제가 선택해 볼게요. 그럼 출석수 평균이라는 이 값 14라는 값이 나오려면,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거 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행과 열이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 조건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학년이 2학년, 반이 자비반, 그다음에 성별이 남인 네코드 세 가지 조건에 맞는 네코드를 뽑은 거잖아요. 근데 그 레코드를 우리가 원본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레코드를 우리가 뽑은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안 쓴 건데 그러면 제가 회사에 가서 이런 요약표를 만들고 저기에 대한 백데이터 가져오라 그러면 나는 그러면 또 데이터베이스 열어가지고 엑셀 파일 열어가지고 그걸 다 찾아야 되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다시 읽을게요. 2학년 자비반 학생들의 별도 시트에 작성하고자 요거 별도 시트에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데이터. 자, 해당 숫자, 조건에 맞는 숫자, 뭐 14가 되든 3이 되든 자, 숫자 위에 포인트, 셀에다가 포인트 올려두시고 더블 클릭, 따닥 하면 피벗 테이블 이 시트 앞에 별도의 시트가 완성이 되어지고 3개의 조건에 맞는 레코드가 총 몇 개 있다고요? 3개. 자, 보세요. 자, 2학년 자비반 남학생이 몇 명 있다고요? 3명. 그래서 레코드 개수가 3건 있다는 이야기겠죠? 구조 이해되셨습니까? 자, 나머지 시트 이름 바꾸는 거 뭐 잘 아실 거니까 그냥 특별히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본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시트 이름 바꾸기, 홈, 셀, 서식, 시트 구성의 시트 이름 바꾸기. 그리고 시트 이름은 2 다시 자비반 가로 남녀. 남 가로 닫고 엔터. 또 있나요? 하여 피벗 테이블 이 시트 오른쪽에 위치하시오. 자, 잠깐만요. 시트 삽입은 항상 기준이 되는 시트 앞쪽에 삽입이 되고요. 지금 문제 내용은 피벗 테이블 이 시트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동하셔야겠네요. 뭐 이동하는 다른 방법 아시면 그거 쓰세요. 저는 기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식에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시트 이동 복사. 이거 말고 다른 거 알고 계시면 뭐 드래그 방식 알고 계시면 그거 쓰시고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피벗 테이블 이 결과 앞에 둬야 피벗 테이블 이 시트에 되겠죠. 복사본 만들기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하면 이렇게 위치가 옮겨갑니다. 저장. 자, 피벗 테이블 3시트로 가겠습니다.
교재 154페이지. 대충 이제 느낌을 받으셨으니 피벗 테이블 3시트의 다음의 실상에 따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피벗 테이블 원본으로 구매 내역 CSV. 자, CSV는 메모장에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엑셀의 어떤 내용도 뭐 다시 아니죠. 어찌됐든 메모장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는 TXT 형식 말고요. CSV라는 형식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만 잠깐 할게요. 앞에 보세요. 자, 화면 잠깐만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텍스트 파일에서 PRL이라는 파일 형식도 있고요. TXT라는 거 CSV라고 있는데 그냥 같은 형식의 파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우리는 이걸 구분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 탭으로 구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공백으로 구분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런 거 우리가 굳이 안 따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파일을 불러 쓰는데 요것도 액세스의 파일만 요 방식을 쓰고 나머지 파일은 삽입의 피벗 테이블 그리고 외부 데이터 연결 선택, 외부 파일을 연결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찾으셔야 연결이 됩니다. 더 찾아보기, 문서, 주말, 크말 읽어, 일권 스프레드시트, 이론, 구매 내역, CSV 파일 형식. 구매 내역 파일명만 찾으시면 되고요. 일단 사용 안 됐으니까 여기까지 열기 하시면 되죠. 그러면 사용, 연결되고. 자, 그 다음. 원본 데이터는 구분기호 쉼표로 분리되어져 있으며 내 데이터의 머리글로 표시하시오. 자, 일단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된 파일 형식들은 뭐 아까 PRN이나 CSV나 TXT 파일들은 그 텍스트 파일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행과 열이라는 구조가 없습니다, 원래. 그냥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행은 그냥 라인, 줄로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이게 문제는 열입니다, 열. 열이 구분이 되어야 데이터가 완벽하게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셀에 데이터가 들어가려면 지금 밑에 보이세요? CSV 파일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밑에 미리 보기 영역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면 이걸 열로 쪼개려고 보니까 뭐 쉼표로 구분하면 딱딱딱 맞아 들어가겠네요. 거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면. 그래서 문제 쉼표로 구분하는데 자, 첫 번째 단계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값을 설정하는 단계를 마법사라 그러고요. 텍스트 마법사라 그러는데 여기는. 자, 3단계 첫 번째 단계 구분기호로 분리됨. 요건 뭐냐면 쉼표나 탭과 같은 특정 문자 기호로 분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있다 유무 기호의 유무 그리고 밑에 자 첫 번째 그다음 항목 그다음에 내 밑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는 제목이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체크 문제 있잖아요.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체크. 그다음 다음 단계에 가서 정확하게 어떤 기호로 구분할 것이냐. 문제의 쉼표가 있었죠. 그럼 쉼표로 구분하면 이렇게 열 구분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밑에 미리 보기 영역에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쉼표만 체크하셔야지 다른 거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체크해제 탭은. 그리고 다음 자, 그다음 밑에 두 번째 줄 대시 주문 일자, 물품 코드 수량, 단가, 등급 열만 가지와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자, 주문 일자, 물품 코드, 수량, 단가, 등급 열만. 그러면 총 6개 중에 두 개를 제외하고 4개만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빼느냐? 열 선택, 필드 선택은 마우스 클릭. 그럼 검정 색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구매자 선택. 이거 필요 없는 거죠. 위에 보면 해당 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서식, 데이터 서식. 그래서 열 가져오지 않은 건너뛰임. 그럼 여기 열 건너뛰임이라는 문구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자, 제 화면 보세요. 제 화면. 열 건너뛰임이라는 문구 보이세요? 지금 그 사이즈가 작아서 안 보이죠? 자, 열 건너뛰임. 그 다음에 할부 기간 필요 없죠? 열 선택, 열 가져오지 않은 건너뛰임. 그리고 마치. 그리고 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방금 열을 여기까지 이제 가져왔죠.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자, 요 표현은 어디에 있냐면, 요 피벗 테이블 만들기 창 맨 아래에 보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자, 이게 뭐냐면, 데이터 모델이란 게 엑셀 프로그램이 외부에 있는 파일을 불러왔을 때 이 데이터를 연결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걸 체크하면 기존에 진짜 필요한 자료를 뭔가 복사해서 내가 엑셀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게 체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아까 무슨 연결만 됩니다. 이게. 원본 파일이 없으면 피벗 테이블이 구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건 이제 원본 파일이 없더라도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 그런 의미. 자, 확인하면 이렇게. 아, 제가 실수했네요. 자, 뭔 실수했냐면 위에 피벗 테이블의 위치를 설정 안 하고 그냥 나와버렸죠, 제가. 매번 또 실수하네요. 앞 수업에도 이제 제가 앞전 수업에도 1급 수업을 할 때도 실수를 했는데. 자, 잠깐만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위치를 실수했습니다. 그럼 이거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냐? 자, 처음부터, 자, 잘 들으세요. 피벗 테이블이 완전히 엉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알고만 있으세요. 그냥 범위 설정하셔서 행이나 열 이런 거 선택하셔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셀 삭제 하면 이렇게 다 날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구조를 그냥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셀이나 셀 삭제, 행 삭제, 열 삭제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우시고 처음 다시 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위치 정도 바뀐 걸 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다 풀이가 다 된 내용을 위치 정도는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미 나와버려가지고요. 자, 분석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이동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그럼 기존 워크시트 특정 셀에 대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는 지금 어디죠? 그림을 보면 B 셀이죠? 아닙니다. B 4셀입니다. 자, 화면 보세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 응? 주의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동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왜 다른 거 알 거니까. 자, B4셀입니다. 그럼 다시 셀 포인트를 피벗 테이블 구조 안에다 두시고 피벗 테이블 이동 기존 워크시트 B4셀입니다. B4셀 이동.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데이터와 아래의 위치 이제 아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 배치하죠. 등급 필터 구조에 주문일자 행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분명 말씀드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물품 개수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배치 못하고요. 평균 수량 필드는 존재하네요. 이렇게 감영역에. 그리고 목록 단추 눌러서 값 필드 설정 바로 바꿉니다. 요약값을 평균. 그다음 단가도 있네요. 단가 필드 찾아서 감영역에 배치. 이것도 평균이네요. 합계가 아니라 목록 단추 눌러서 값 필드 설정. 그리고 평균. 나중에 바꿔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눈에 보일 때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잊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자, 우리 예제에 보고서 레이아웃만 개요 형식만 나오는데 테이블 형식도 나오거든요. 개요 형식 많이 나오긴 했으나 개요 형식으로 설정. 오케이. 자, 수량 단가 필드의 표시 형식은 수량 단가의 표시 형식은 셀 선택. 자, 해당 필드의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필드 설정. 표시 형식. 숫자 범주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콤마를 지정. 즉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체크 지정. 그리고 소점 이하는 특별한 말이 없고요. 특별한 말이 없다는 건 그냥 기본값입니다. 시험에서 특별한 말이 없다는 기본값. 확인. 자, 단가 선택하시고
활성 필드 단가 확인하시고 필드 설정, 표시 형식, 숫자 범위의 첨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체크하시고 설정자 신체로 그리고 확인. 이거 문제에서 있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물품 코드는 사용자 지정 범주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자, 물품 코드. 잠깐만요. 요것도 해야 되는데 요 작업은 그러면 물품 코드가 뭐란 이야기죠? 예? 물품 코드라는 필드가 필요해요, 안 해요? 감 영역에 필드가 하나 빠졌는데 이게 물품 코드 필드인가 봅니다. 그럼 배치하면 아마 문자로 구성되어 있을 거니까 개수로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름을 요 이름을 자 위치가 틀리네요. 위치 이동시키시고 자 아까 보여드렸죠? 밑에서 위로 드래그 이렇게 하면 빨간 저 초록 색깔의 위치 표시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옮기시고 그다음 물품 코드의 개수가 아니라 이름이 뭐라고요? 물품 개수죠. 그러면 자 물품 코드라는 필드를 저기 피벗 테이블 상에서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름 나타나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필드 설정 이름을 물품 코드라고 직접 수정 그리고 사용자 지정 범주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나타내세요. 몇 건. 자, 필드 설정, 표시 형식. 어디 가야 됩니까?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자, 숫자 값이니까 뭐 정수값만 나타내니까 0코드. 그 다음에 공통조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건. 다운표 묶고 처리.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 네 번째 삼각형으로 가겠습니다. 뭐, 빠뜨린 게 있으면 이야기하시고요. 제가 틀린 것도. 자, 피벗 테이블 옵션을 이용하여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고. 자, 잠깐만요. 일단 이 문제를 풀었다고 이 마지막 삼각형 풀었다고 가정하고요. 모양이 좀 다르죠. 자, 그림과 비교해서 다른 점 찾습니다. 저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열너비가 조금, B열 열너비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주문일자에 대한 부분이, 주문일자 필드, 여기도 조금 키워야 되지 않나? 이거 뭘 제가 맞추겠나요?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네요. 근데 왜 열너비가 조금 안 맞지? 레이아웃 설정, 우리 개요 형식 설정 안 했나요? 했잖아요. 이대 두죠, 뭐. 그러면 크게 뭐, 이상한 없고. 그다음, 잠깐만, 이제, 네 번째 이야기는, 자, 요건 잠깐, 제가 같이 피벗 테이블 리시트를 좀 갈게요. 자, 가시면, 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 두 개의 값은 누구 겁니까? 이게, 이 값은 누구 거냐고요? 남학생 값이죠. 이 두 개는 여학생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 남이라는 표현이 이 두 개의 영역의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 다음 여라는 표현이 이 두 데이터의 가운데 좀 있으면 더 명확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능을 엑셀에서 뭐라 그러죠? 여러 개의 셀을 합치고 텍스트가 가운데 가는 기능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엑셀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는 기능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두 개니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이게 항목이 한 100개쯤 되면 예? 성비가 한 100개쯤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자, 분석에, 셀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분석에, 티어 테이블, 옵션을 이용한다 그랬죠? 옵션, 여기입니다, 여기. 옵션을 이용하여. 여기 첫 번째 탭에 피벗 테이블 레이아웃 서식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체크. 이게 방금 레이블이란 게 행 레이블, 열 레이블 기억났어요? 뭐 그거죠. 요건 아마 약간의 여기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셀이 한 개짜리하고 두 개 이상짜리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확인 체크하시고 확인하면 이해되세요? 요거 그럼 여기만 옮겨간 게 아니고 여기도 가운데 맞춤이 됐죠. 셀 병합은 안 됐지만 여기 오케이. 자 그런 그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아, 이거 완전히 틀렸네요. 잠깐만, 이거 시트가 새 시트죠? 이거 완전히 잘못했군요, 제가. 자, 다시 피벗 테이블 이동. 기존 워크시트. 피벗 테이블 3. 그리고 B4셀. 죄송합니다. 피벗 테이블 3 클릭. B4셀 클릭. 제가 처음에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일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시트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 시트 지우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시트 3. 시트 3. 새로운 시트 지우시고. 불필요한 시트는 지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이즈 조정할게요. 따닥, 따닥. 그럼 이러면 문제의 내용과 맞아갔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가 방금 뭐라고요? 네 번째가 요거 분석에 셀 포인트 어디 있던 피벗 테이블 옵션을 이용하여 레이블이 있는 셀의 병합 및 가운데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다른 데서 설명을 들으려고 온 겁니다. 기능적으로는 여기 있습니다. 확인하면 뭐 약간의 요쪽만 약간의 변화가 좀 있네요. 저장. 자, 피벗 테이블 사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자주 하는 기능들은 익혀지는데 자주 또 시험에 나왔던 것들 중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은 좀 익히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 나중에 기출문제 푸실 때 잘 어쨌든 여기 안에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기능들이. 그러니까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으면 그냥 정답지나 해설서 보세요. 예? 보시고 그냥 익혀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몰랐잖아요. 그럼 몰랐던 내용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익히면 나중에 뒤집어지겠죠. 아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익혀가 나가시면 됩니다. 뭐 함수 수식처럼 제가 함수 수식은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건 생각이니까. 근데 위치는 그냥 그거 아는데 위치를 몰라 뿐이니까 그건 뭐 그냥 보고 가셔도 된다는 거죠. 시험 준비하실 때. 예? 자, 15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4, 159페이지. 자, 피벗 테이블 4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죄송합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매출 현황 txt 파일을 완성. 자, 뭐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외부 파일을 가져온다라는 개념은 여기 가서 기본적으로 피벗 테이블 기능 안에 외부 데이터 연결 선택, 그리고 더 찾아보기. 이렇게 해서 문서, 커마 읽업, 필권 스페이스트, 이런 폴더 안에 찾으세요 파일명, 대출 현황 txt 파일. 더블 클릭이나 선택 열기. 자, 텍스트 파일의 형태들은 엑셀로 직접적으로 가져와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변환 과정을 거칩니다. 거의 텍스트 마법사라고 합니다. 텍스트 마법사. 자, 나머지 내용 두 개 대시 읽겠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세미콜론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자, 구분 기호가 있다, 없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확한 구분 기호는 다음 화면에서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항목, 구분 기호가 있다고 문제에 세미콜론이 있다고 나와 있었으니까, 체크.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는 문구도 있죠. 그 다음에 대출이랑 txt 파일의 내용이 밑에 나와 있죠. 확인들 하시고. 다음, 정확한 기호가 뭐라고요? 세미콜론. 탭은 체크. 그리고 다음, 완성할 거고요. 데이터 모델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 문제처럼 뭐 다 네 개, 다섯 개의 필드를 열을 다 가져오나 봅니다. 뭐 특별한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 그리고 주의하세요. 제가 여기서 계속 틀리거든요, 저도. 어, 기존 워크시트를 하시기 전에 내 데이터에 이 데이터, 엑셀 프로그램 안에 있는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데이터를 추가하겠다. 체크.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갑니다. 위치 조정하시면 되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은 그림을 참조하고, 이건 필드 배치.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위치는 시작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설정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대용성 시작. 그러면 기존 워크시트. 어디라고요?
B2가 아니라 B4가 되는 겁니다. 셀 위치, 셀 클릭, 그리고 다시 셀 주소 클릭, B4. 기존에 있던 거 지우시고요. B4. 기존 없고 B4. 저처럼 아까 실수하셨으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네, 웬만하면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이제 배치. 그림을 보고 배치하면 되죠. 대출 기간 보이네요. 필드명도 있네요. 대출 상품이라는 필드명도 있네요. 열 배치. 합계 대출 금액. 요약 값이네요. 그럼 대출 금액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감정력이요. 그 다음에 고객명 필드가 필터, 보고서 필터라는 것을 가면 되겠는데. 뭐 되게 단순하네요. 자,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 개요 형식만 쭉 나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렸는데 테이블 형식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정답으로. 그 다음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그러면 총합계 표시 숨기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열의 총합계만 설정 표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테이블 보통 구로 지정하고 스타일 자세히 단추 눌러서 목록을 펼치시고 보통이라는 표를 쓰군요. 보통 영역에 가서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 피벗 테이블 보통 구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줄무늬 행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이요. 줄무늬 행만 이렇게 클릭. 그리고 나머지는 체크 해제. 아, 이거 그대로 두셔야 되겠네요. 요것만 기존에 있던 그대로 두시고 줄무늬 행 체크. 그래서 아까 그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면이 칠해질 수도 있고 선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뭐그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빈 셀은 별 표시를 하고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자, 아까 레이블 가운데 맞추면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앞에 빈 셀이란 건 여기입니다. 값이 요약 값이 없는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왜 여기 요약 값들이 없죠? 네? 질문에 대한 대답해 보세요. 왜 요약 값이 없죠, 여기? 조건에 맞는 레코드, 아까 레코드 백데이터 뽑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백데이터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없기 때문에 요약값을 만들어낼 표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렇게 지금은 표가 적으니까 이렇게 눈길을 가로 방향으로 쭉 횡으로 따라가고 열로 따라가는데 큰 무리가 없으나 이게 만일에 항목이 많으면, 네? 횡과 열의 항목이 조건이 많으면 표의 크기가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클 때는 이걸 저렇게 따라가면 비어있는 곳이 공간이 많으면 눈길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표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대시나 별 표시 같은 경우를 많이 해두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의 옵션. 그래서 아까 레이블이 있는 셀 변화 가운데 맞추면 여기서 아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 밑에 보면 서식 빈 셀에 대해서 특정 기호나 문자로 표시하겠다. 빈 셀. 요약 값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 일단 여기까지 저장. 음, 여기 아까 기능 정리라는 파일에 보시면 제가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쭉 상황 설명을 해놓은 게 있고,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시험에 최소 한 번 이상 나왔던 다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 펼치지 마세요. 이건 저 혼자만 펼칠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 복습하실 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자, 일단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일단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데 이제까지 시험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의 파일의 형식들은 요 네 가지입니다. 그 중에 나머지 세 개는 피벗 테이블에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액세스 파일만 특정 내용들만 뽑아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컬이라는 명령을 이용한다. 우리 교재에는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시험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필드 배치하실 때 보고서 필드가 방금 보셨다시피 필드가 배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 이게 몇 년 전에는 한 개, 두 개까지 배치하는 경우의 문제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하면. 두 개를 표기를 안 하는데, 어찌됐든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뭐, 가져다 녹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 레이블도 필드가 한 개나 두 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시그마 값이라고 하는 요약, 이름표가 이제 행에 둘 수도 있고, 열에 둘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열 레이블에는 보통 한 개 정도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시그마 값 이름표가 열에 둘 수도 있고 아까 뭐 보시다시피 행에 둘 수도 있고 이런 거 이게 지금 요약값의 이름표 여기 있잖아요. 저걸 어? 이렇게 옮겨 놓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어, 이렇게 옮겨 놓을 수도 있다. 근데 이 옮겨 놓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맨 끝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둘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 시그마 값이라는 게 가운데 끼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맨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시험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확인을. 그다음 시작 위치에 대해서는 뭐 강조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갓필드 설정의 합계 계수 평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조금 쉬운 내용이 아니라 나중에 조금 이따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사용자 정의 이름 해보셨죠? 그다음 표시 형식도 해보셨는데 표시 형식은 뭐 여기도 쭉 정리해 보면 뭐 숫자, 백분율, 뭐 회계, 사용자 지정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건 뭐 특별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계산 필드도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배웠던 거 정리하자면 자 날짜, 자 그룹, 자 요건 했으니까 한 거 중에 좀 추가로 피벗 테이블 어 1이었나요? 1로까지. 그리고 아까 그룹을 해제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면 해당 필드 선택, 그룹 해제, 그룹 해제.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분석에 그룹 필드, 그룹 필드 에서 시험에 월, 분기, 연 이렇게 세 개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나타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그룹 해제, 그룹 필드에 월만 방금 전에 월만 나타내서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만 선택할게요. 그럼 지금 1단이잖아요. 아니요. 1단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일주일씩 묶을 수도 있고요. 열흘씩 묶을 수도 있다는 뭐 내용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일주일 열흘. 이 교재에 없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확인. 한 개라도 빠뜨리면 우리 많지, 지금 점수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냥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알면 안 됩니다. 안 하면 못 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걸 아시면 숫자 필드도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도 많이 뭐 100단위도 묶을 수도 있고 200단위 묶을 수 있잖아요. 방금 1단위 묶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따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 필드를 묶는 건 자, 예를 들어서 피벗 테이블 리스트로 할게요. 그러면 문자를 묶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요렇게 묶고 자, 요렇게 문자는 이제 뭐 어떤 값의 간격이 없으니까 크기 값이 없으니까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뭐 드문드문 이렇게 선택해서 두 개만 선택하면 해보실래요? 하고 문자 그룹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선택한 부분이 반이고요. 그 다음에 그룹, 자, 요건 이제 위쪽 그룹 선택, 그룹 선택 수동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룹 1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여기다가 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좋은데 뭐 상급반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성적 우수반 뭐 이렇게 하죠. 좋지 않은 표현이요.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것도 그룹 하고 싶다. 그리고 분석에 그룹 선택.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동으로 막 수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건 그냥 그 이름이 그냥 그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룹이 똑같잖아요. 이름 그 내용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뭐 성적 보통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적 오픈할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이제 다시 또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럼 풀어 헤쳐 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룹 이름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룹 해제. 문자입니다. 문자 데이터. 그룹 이름을 선택하시고 그룹 해제. 그다음에 어, 정렬은
자, 여기 성별 필드나 학년 필드에 가보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학년이 낫겠네요. 자,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2학년을 맨 위로 올리고 싶잖아요. 자, 제 화면 보세요. 뭐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수동으로 옮기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용자 지정 목록이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면 2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초록 색깔이고요. 거기다 이렇게 포인트를 옮기서 보면 초록색 줄에 포인트를 옮기서 보면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 보면 저게 컴퓨터상에서 저 녀석의 포인트의 역할이 뭐죠? 이동이죠, 이동. 클릭 드래그. 그러면 2가 전체적으로 옮겨갑니다. 아, 2를 1m로 옮기고 싶다고 하면 2를 선택하시고 이런 포인트 상태, 이동 포인트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러면 초록색의 위치 표시자 보이시죠? 그거 보시고 놓으시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면. 이렇게. 됐습니까? 수동으로. 정렬하는 기능은 자동 필터처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필터 기능은 자주 나오진 않는데 필터 기능도 여기 있고요. 나는 1, 3만 보겠다. 그러면 2는 안 빼고. 자동 필터 했던 것처럼 필터이죠. 예? 그다음 뭐 필터 방법이 있고 옵션은 두 가지 방금 실습하셨고요. 그다음에 표시 아까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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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잘하세요. 아니 집에 가서 한번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예제 가지고 빠진 게. 그다음에 뭐 스타일 옵션 레이어 부분합 총합계 이제 빈행열 표시라는 건 이제 앞에 보시고 요거 이제 뭐냐면 요거 다 마무리하고 싶게요. 자 요거 가지고 또 설명드릴게요. 음, 디자인 탭에 가면 빈행이라 그래서 자 이게 자료가 많으면 학년이 1학년부터 100학년까지 있다고 가정하고 봅시다. 예? 그러면 이게 바닥바닥 붙어 있으니까 좀 보기 싫잖아요. 많으니까 그것도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각 이제 항목별로 이렇게 빈 줄이 이렇게 들어가요. 삽입. 필요 없다면 제거. 클릭 해보세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내용이 많을 경우에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여러분. 어?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한 개는, 자, 지금 화면에 데이터 다 보이시죠? 자, 저 따라오세요. 자, 지금 전체 총합이 9와 80입니다. 분석에 필드 설정, 평균 뭐 어디가 되든 상관없는데, 자, 다시 평균 출석수 선택하시고 필드 설정. 자, 값 표시 형식에서 우리가 배웠던 표시 형식과 뭐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표현이 좀 비슷해서 그런 건데 전혀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 요건 그냥 그 값들 간의 어떤 비율이나 차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그래서 총 합계 비율이란 건 지금 총합이 9하고 80이잖아요. 그럼 그중에 이제 9 그러면 그럼 지금 요게 9죠. 8과 9 사이의 간격은 9니까 8은 얼마 정도 차지하는 겁니까? 거의 100% 가깝겠죠. 비율의 비율, 총합계 비율, 총합계 기준. 총합계 값 기준 해당 셀의 값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냐. 8을 9로 나누면 뭐, 86점 얼마 나오고요. 11이었으니까 뭐, 얼마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요렇게. 자, 다시 필드 설정. 그 다음에 값 표시 형식. 자, 이번에는 자, 계산 없음 확인 하면 이렇게. 자, 이번에 그럼 학생 수 필드 선택할게요. 그러면 필드 설정. 자, 일부러 꼼꼼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설명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요거 학생 수자 7에 대해서 그럼 이번에 이제 기준값이 오른쪽에 있는 이겁니다. 그럼 저게 이제 아까 행합계라 그랬잖아요. 행합계 7에 대해서 5, 10에 대해서 4니까 뭐 얼마쯤 나오겠죠. 확인. 그럼 요거. 구조 이해되세요? 요게 이제 요거 하고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뭐 실행 취소. 이번 출석수 선택할게요. 그리고 필드 설정. 요 세 가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행합계는 이제 먼저 이해되세요, 이제? 행합계 값 기준 10에 8, 10에 10, 10에 10, 11에 10 나누기 10, 12 나누기 10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율이니까. 그럼 이렇게 비율 값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자, 그 다음. 어, 요것도 다시 해제할까요? 필드 설정에. 예산 없음. 자, 그 다음. 자, 여기에 없는 필드를, 자, 여기 화면에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필드명들이 있잖아요. 이런 필드명 외에 또 다른 필드를 만들고 싶거든. 그러면 이제 입학 정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입학 정원은 출석수에 뭐 한 150이다. 예? 라고 했을 때 그럼 그런 필드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요거까지 이제 우리 교재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자, 잠깐만요. 만들어지는 거. 자,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데 어쨌든 필드 위치는 상관없고요. 어쨌든 피벗 테이블 안에만 있으면 되고. 자, 여기입니다. 분석에 계산 필드에서 기존에 있던 필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필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계산 필드. 그래서 필드 항목의 계산 필드. 그리고 필드명은 뭐 입학 정원. 입학 정원은 수식. 있고 시기니까 이꼴이 필요하고요. 그럼 필드명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출석수 선택 필드 삽입 이렇게 지울까요? 출석수. 아니면 출석수 필드명 더블 클릭.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럼 필드를 기존에 있던 필드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곱하기 1.5 이렇게. 아니면 150%라든지. 그리고 추가하시면 여기 보이세요? 입학 정원이라는 필드가 추가된 거. 요거.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면 이게 감명역에 추가로 배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저게 맞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보이세요? 그러면 입학 정원. 네? 이렇게 됐습니까? 그다음 수정하는 거 이제 만드는 게 쉬우면 안 돼. 잘못됐을 때 수정하는 거 따라야 되겠죠. 자, 계산 필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계산 필드. 그러면 자, 기존에 있던 계산 필드명을 불러내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름에 있는 목록 단추 입학 정원. 수정을 하게 됩니다. 2배 곱하기 2. 뭐 이렇게. 그리고 수정 단추 눌러주셔야 수정이 되고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내용 값이 바뀐 거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지우는 건 지우는 것까지 계산 필드 불러내신 다음에 삭제. 그러니까 뭐 수정하고 삭제하는 건 사실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긴 한데 어쨌든 만들어야 되니까 지우는 건 알아야 되겠죠. 확인하면 또 이렇게 없어져 버리죠.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12시 5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